극단적인 상황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생에서 고립됐을 때요. 하지만 그만큼 잘못된 정보도 많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볼게요. 흔히 말하기를 사방이 눈으로 둘러싸여 있고 가까이에 식수가 없다면 눈을 먹는 것이 수분을 보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이건 거짓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눈을 먹는 것은 더 심한 탈수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일단 입에 눈을 넣으면 몸은 눈을 녹이고 덮이는 과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고 몸은 더 빨리 수분을 잃게 되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눈을 먹는 건 저체온증을 초래할 수 있는데 만약 야생에 혼자 있는 경우라면 2배로 위험합니다. 게다가 눈에는 해로운 박테리아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따라서 다른 해결책이 없다면 손에 눈을 먼저 녹이고 신선하지 않고 하얗지 않은 눈은 피하세요. 만약 동상에 걸렸다면 가능한 한 빨리 그것을 치료하세요. 대중적인 믿음과는 달리 손상된 피부에 뜨거운 물을 절대 붓지 마세요.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즉시 병원에 갈 수 없다면 젖은 옷을 벗고 동상에 걸린 부위를 따뜻한 물에 담그세요. 그 후에 손상된 신체 부위가 다시 얼지 않도록 하고 붓기를 줄이기 위해 높게 유지하세요. 그러고 나서 다친 부위에 붕대를 감으세요. 손가락이나 발가락이라면 각각 따로 붕대를 감고 사이사이에 솜을 대서 서로 닿지 않게 하세요. 손상된 부위를 절대 문지르지 마세요. 만약 야생에서 길을 잃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개울이나 작은 시냇물을 찾으세요. 더 큰 강과 합류할 때까지 따라가면 사람이 사는 좀 더 개발된 지역으로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코 믿지 말아야 하는 말은 동물이 마시는 물은 마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물을 발견하면 우선 정화해야 해요. 우리 몸은 동물의 몸과 매우 달라요. 물을 마시기 전에 정화하지 않으면 크게 탈이 날 수 있어요. 겉보기에 깨끗한 물 속에도 수백만 개의 미생물이 있습니다. 일부는 사람에게 매우 위험해요. 민물, 샘물은 마시기에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존이 달린 상황에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조심하세요. 소금물을 소량으로 마시는 것이 안전하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잘못된 정보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소금물을 마시는 건 아무것도 마시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탈수로 이어집니다. 소금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마시는 것이 아니라 몸을 식히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길을 잃고 절망적으로 야생에서 헤매고 있는데 갑자기 동굴을 보게 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좋아요. 완벽한 피난처가 될 거예요. 근처에 나무와 불쏘시개를 구하고 성냥도 있어요. 모든 가능성이 유리한 것 같아요.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건 바로 동굴 안에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불로 인한 연기가 아니에요. 불에서 나오는 열이 동굴의 벽과 천장을 구성하는 바위를 팽창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질지도 모르고 낙석이나 산사태에 갇히게 될지도 몰라요. 따뜻함과 안전함을 동시에 유지하기 위해 동굴 바로 바깥에 불을 지피세요. 하이킹 중에 숲에서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거든 즉시 멈추세요. 상식에 어긋나는 것으로 들린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계속 걷는 것보다 더 나은 해결책입니다. 있는 곳에 머물면서 일종의 피난처를 만드는 것이 나아요. 우선 움직이면 더 빨리 탈수가 됩니다. 게다가 길을 잃은 곳으로부터 더 멀어질수록 구조대가 여러분을 찾는데 더 오래 걸릴 거예요. 매우 화가 난 벌떼를 만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물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아요. 벌들은 여러분이 숨을 쉬기 위해 다시 떠오를 때까지 기다릴걸요. 좋은 해결책은 벌들이 쫓아오는 것을 멈출 때까지 가능한 한 빨리 일직선으로 달리는 겁니다. 훨씬 더 좋은 대안은 피난처, 차, 집, 공중 화장실 등을 찾아서 안에 숨는 거예요. 뜻하지 않게 뱀을 만난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뱀에게 다가가서 그것을 쫓아내려고 할 건가요? 아니면 막대기로 찔러보시겠어요? 아니면 소리를 지르고 발을 구를까요?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파충류에게 다가가서 겁을 주어 쫓아낸다는 건 신화에 불과합니다.
뱀은 여러분이 공격적이라고 생각하고 공격할지도 몰라요. 뱀은 귀가 없지만 진동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높이거나 막대기 2개를 함께 두드리거나 발을 구르는 것이 뱀을 후퇴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자리를 뜰 수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여기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이 될 만한 다른 팁들이 있습니다. 만약 절벽에서 떨어진다면 추락을 최대한 여러 부분으로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하세요. 낙하거리가 짧을수록 더 좋아요. 각 부분이 추락의 충격을 흡수하고 생존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덤불이나 바위와 같은 튼튼한 물체를 잡아서 떨어지는 속도를 줄이려고 노력하세요. 얼음 구멍에 빠져 차가운 물속으로 떨어졌다면 얼음의 가장자리로 돌아가세요. 그것을 움켜쥐고 몸을 밀어 올리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자리는 계속 깨지고 여러분은 곧 지칠 거예요. 몸이 물속에서 수평으로 위치할 때까지 다리를 뻗으세요. 그 후에 물에서 나와 물개처럼 얼음 위로 올라갑니다. 일단 얼음 위에 도착하면 일어서지 마세요. 팔다리를 벌린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체중이 더 넓은 영역에 걸쳐 분산되고 얼음이 깨질 확률이 줄어들어요. 바다에서 소용돌이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면 당황하지 마세요. 소용돌이가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는지 이해한다면 소용돌이의 흐름을 이용해서 해류가 여러분을 밀어내도록 하세요. 저항하기 시작한다면 안으로 끌려 들어갈 거예요. 소용돌이가 녹거나 바닥에 가까워지면 약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면 심호흡을 하고 헤엄쳐서 도망갈 기회를 기다리세요. 지진이 발생해서 잔해 밑에 갇히게 되면 호흡기를 보호하는 것이 주요 임무입니다. 또한 공기 공급이 가능한 한 오래 지속되도록 해야 합니다. 셔츠를 벗고 밑단을 매듭으로 묶으세요. 그러고 나서 셔츠 목구멍을 통해 머리 위에 씁니다. 매듭은 정수리 위에 위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먼지, 모래, 잔해로부터 얼굴을 보호할 임시 후드가 만들어져요. 또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동안 약간의 산소를 제공할 거고요. 만약 퀵샌드에 갇힌다면 머리와 팔을 항상 밖으로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세요. 조심스럽게 다리를 꼼지락거리기 시작하세요. 퀵샌드는 다리가 차지했던 공간을 채울 거예요. 가능한 한 빨리 등을 대고 누워요. 그러면 표면적이 늘어날 거예요. 다리가 자유로워질 때까지 작은 움직임을 계속하세요. 팔로 배영 동작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리를 빼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불을 지피기 위해 불쏘시개로 사용할 것이 없다면 정크푸드를 이용하세요. 프링글스, 치토스, 감자칩은 마른 잎의 효과적인 대체물입니다. 스파게티 면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성냥을 방수 성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성냥의 매니큐어를 얇게 바르고 말리세요. 일단 완성이 되면 성냥은 물에 떨어뜨려도 불이 붙을 정도로 충분히 마른 상태일 겁니다. 만약 겨울에 어딘가에서 길을 잃었는데 목이 마르다면 눈은 먹지 마세요. 눈에는 물보다 훨씬 더 많은 공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지도 못할 거예요. 또한 눈을 먹으려고 할 때 많은 에너지가 낭비됩니다. 더 위험한 건 체온이 낮아져서 몸이 아프게 될 수도 있어요. 만약 코요테나 늑대를 마주친다면 등을 보이지 마세요. 동물을 마주본 채로 천천히 후퇴하세요. 하지만 이건 동물이 한 마리일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무리를 만났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둘러싸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무를 향해 뒤로 물러서다가 나무에 등을 기대세요. 그런 다음 적절한 순간이 되면 가능한 한 빨리 나무로 올라가세요. 따뜻한 모피 코트나 패딩보다는 여러 겹의 옷이 체온을 더 잘 유지시켜줍니다. 공기가 껴입은 옷 사이에 갇혀서 단열 효과를 내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주거든요. 만약 숲에서 길을 잃었다면 땅바닥에서 바로 주무시지 마세요. 임시 침대로 나뭇가지와 잎을 층층이 쌓거나 나무 사이에 해먹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고 땅이 차가워지거든요. 불을 지핀다고 해도 자는 동안 불이 꺼질 수 있고 땅이 체온에서 나오는 열을 흡수할 것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배 위에 계시군요. 음식도 없고 어망도 없고 배가 고프네요. 원래 3시간만 배를 타기로 했는데 말이죠. 근데 그거 아세요? 신발끈과 핸드폰, 시계, 열쇠 등 모든 물건을 사용해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배가 들이오는 그림자는 물고기를 유인하고
반사되는 물체는 미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열쇠를 신발끈에 묶어서 낚싯대로 사용하세요. 비록 물고기가 물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활동은 탁 트인 바다에서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짧은 명상은 공황 발작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고 천천히 숨을 쉬세요. 뇌는 빠르게 진정되고 공황 상태가 흐릿해지게 될 겁니다. 비행기의 산소 마스크도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호흡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어떤 나쁜 일에든 관심이 사그라들게 되거든요. 통나무로 횃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통나무를 수직으로 놓고 꼭대기에 깊은 별 모양을 새기세요. 그 안에 마른 풀, 나뭇잎, 막대기를 안에 넣고 모두 준비되면 통나무에 불을 붙이세요. 최대 3시간 동안 타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나무의 크기와 종류에 상관없이 똑같이 효과가 있을 거예요. 만약 화가 난 회색 곰을 만난다면 절대로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곰이 여러분을 쉽게 앞지를 수 있거든요. 대신 움직이지 말고 누우세요. 회색 곰은 보통 위협을 발견했을 때만 공격을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곰은 보통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둘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회색 곰일 경우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맞붙는 게 불가피하다면 뒤로 천천히 물러나서 곰 스프레이를 뿌리세요. 곰 스프레이가 없다면 후추 스프레이도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스프레이를 뿌리면 곰의 방향성이 흐트러지고 겁을 줘서 곰을 쫓아낼 수 있을 겁니다. 아닐 수도요. 숲에서 찾은 열매나 버섯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른다면 먹지 마세요. 독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고 배를 채워야 한다면 단풍나무, 자작나무, 소나무의 안쪽 껍질을 드세요. 더 부드러운 흰 속을 먹기 위해서는 칼을 사용해 거친 겉껍질을 잘라내야 합니다. 껍질을 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삶을 수도 있고 아삭아삭한 간식을 만들기 위해 직화로 요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배가 고프다면 개미를 드셔도 됩니다. 가장 먹음직스러운 음식은 아니지만 영양가가 높거든요. 만약 시계가 없다면 손가락을 이용해서 해가 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손바닥 안쪽이 자신을 향하도록 손을 들어주세요. 손가락은 태양과 수평선 사이에 두세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는지 보세요. 손가락 한 개는 약 15분 정도를 뜻하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까지 남은 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길을 잃어서 신호를 보내려고 불을 지펴야 한다면 많은 양의 소나무 잎, 삼나무 가지, 솔방울, 필요없는 고무 소재 물건 등을 태우세요. 불에서 검은 연기가 더 많이 날 거예요. 그럼 먼 곳에서도 그 연기를 볼 수 있겠죠? 만약 사막에서 물은 없지만 음식이 있다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 목이 마를 거예요. 몸에서는 음식을 소화하려면 액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그 적은 양의 물을 다 쓰게 될 거예요. 사람은 물보다 음식 없이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상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숲에서 더러운 물 웅덩이를 발견했습니다. 정말 목이 마르다면 그 물로 병을 채우고 걸러내서 식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수를 하려면 거즈나 옷으로 끈을 만들어주세요. 한쪽 끝을 더러운 공공장소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마세요. 대신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방관자 효과 때문에 그 여러 명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돕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사회 심리학에 따르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누군가를 도울 확률은 적어진답니다. 서로들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을 구하러 달려갈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격자무늬처럼 구성된 도시나 지역에서 운전 중인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미행하는 것 같다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4번 도세요. 결국 처음과 같은 장소로 돌아오게 될 텐데요. 만약 여러분의 뒤에 있는 차도 그렇게 움직였다면 미행을 당하는 게 확실합니다. 집으로 향하지 말고 그 차를 따돌리세요. 야외에 있는데 폭풍이 다가오고 있고 머리카락이 곤두선다면 즉시 피난처를 찾으세요.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건 양전하가 몸속에서 올라와서 폭풍의 음전하를 향하기 때문입니다. 벼락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 보호소가 없다면 까치발을 하고 낮게 쪼그려 앉아 무릎 위에 손을 얹은 후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으세요. 가능한 한 몸을 작게 만들면 땅과의 접촉을 줄이고 번개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을 여행할 때는 항상 작은 거울을 가지고 다니세요. 길을 잃었을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사막에서 길을 잃었는데 머리 위로 비행기가 날아간다면 그쪽으로 거울을 가리켜 빛을 반사시킵니다. 거울이 없다면 양팔을 위아래로 흔들어 머리 위에 비행기에 신호를 보내세요. 운전 중에 어딘가에 발이 묶였다면 차를 버리고 떠나지 마세요. 차가 없으면 구조대원이 여러분을 발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TV에 나오는 것과는 달리 사람들은 물에 빠졌을 때 손을 흔들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머리를 뒤로 젖힌 채 물에 잠겨 있을 거예요. 팔을 이용해서 입을 표면 위로 유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수면 위로 올라가려고 떠 있거나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며 허우적대는 사람이 보인다면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수영을 할 줄 모르는데 깊은 물에 빠졌다 해도 당황하지 마세요. 숨을 참고 스스로 수면 위에 동동 떠오르도록 해보세요. 등과 다리는 곧게 펴고 몸이 수면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작게 발을 차보세요. 수영을 할 수 없는 사람을 구하려고 한다면 직접 접근하지 마세요. 공포에 질린 그들이 여러분까지 물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몰래 다가가서 팔로 가슴을 가로질러 손이 여러분을 향하지 못하게 하세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붙잡히면 물 아래로 깊게 빠질 수 있습니다. 구하려는 사람의 몸 아래로 수영을 하고 조금 더 멀리 떨어져 돕는 것이 좋습니다. 회색 곰과 마주치셨다고요? 운이 아주 나쁘시군요. 자, 뛰지 말고 눈도 마주치지 마세요.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면 천천히 걸어가세요. 하지만 가까운 곳에 있다면 가만히 서 계세요. 뛰면 안 됩니다. 소리는 지르지 말고 깨끗하고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을 해보세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미리 여행하려는 곳에 회색 곰이 있는지 조사해서 곰 스프레이나 후추 스프레이를 준비하는 게 좋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곰이 7.6m 이내에 있다면 스프레이를 사용하세요. 곰이 여러분을 공격하려 한다면 공처럼 몸을 웅크리고 땅에 누워보세요. 침묵을 유지하고 곰이 사라질 때까지 움직이거나 당황하지 마세요. 만약 북극곰이 뒤쫓아오는 중인데 거리가 멀다면 모자, 스카프, 셔츠와 같은 옷가지를 떨어뜨리며 도망가세요. 북극곰은 주의력이 짧아서 옷 냄새를 맡기 위해 멈출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안전한 곳으로 향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도 있죠. 그건 그렇고 이런 곰들과 자주 조우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과 함께 여행하지 말라고 제게 미리 말해주세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누군가가 사례가 들려 기침을 한다면 그대로 두세요. 기침을 한다는 건 공기가 드나든다는 거고 기도에 부분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도움을 주려다가 공기를 역류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다 더 위험해지거나 기도가 제대로 막혀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냥 기침을 하게 놔두세요. 숨을 못 쉬거나 기침을 할 수 없을 때만 도움을 주세요. 강한 역조에 걸렸다면 절대 물에 맞서 수영하지 마세요. 힘만 빠지고 성공하지 못할 거예요. 해안과 평행하도록 빠르게 수영하되 침착함을 유지하고 몸을 편안히 두세요. 더 멀리 가게 되더라도 물살을 피하면 해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은 사람의 손에서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의 손목을 잡아당긴다면 소나귀에 들어간 팔을 비틀지 마세요. 엄지손가락이 있는 곳부터 밀어내려고 해보세요. 외국에 가야 한다면 정부에 사실을 알리세요. 미국이나 몇몇 서구 국가에서는 해외에 간다고 국무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재해나 정치적 갈등 등으로 인해 여러분이 대피해야 할 때 그 사실을 정부가 알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또한 이런 문제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분이 방문하려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사람이 우르르 몰려 달려가는 곳에서 넘어진다면 큰 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몸을 공 모양으로 웅크리고 모든 게 끝날 때까지 기다려선 안 됩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부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지나칠 때 그의 다리를 잡고 일어나서 계속 앞으로 가도록 하세요. 때때로 캠핑 여행에선 사람들이 길을 잃기도 합니다.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해서 캠핑장을 나가려고 한다면 불에 탄 석탄이나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가세요. 이를 사용해 나무